미국 증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송범선 썬투자실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미국 증시 환하게 초록불을 켰는데요. 역시 미국 증시는 미국 증시다. 걱정할 필요가 없네요. 한 줄 평 남겨주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2만 포인트 넘어선 나스닥 살아났다. 살아났다. 예. 네네.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요? 지금 정 고점이 사실 예. 뭐 역사적 정 고점이 2만 200포인트인데 예, 그렇죠. 오늘 뭐 굉장히 뭐 근처까지 갔어요. 2만 100포인트 가량 가면서 2만 160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면서 곧 2만 200 역사적 신고가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됐다라고 판단하고요. 사실 그동안 좀 발목을 잡고 있었던 뭐 관세라던가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좀 연장된다는 그런 뉘앙스의 말들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희망적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 전쟁 같은 경우도 물론 아직 불씨는 남아있지만 아직은 좀 휴전이 된 그런 상황으로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악재가 조금씩 해소되고 있는 그렇죠. 그런 희망적인 스탠스가 좀 나오고 있어서 저는 뭐 전반적으로 오늘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좀 낮게 나오고 예. 그런 점들이 좀 전반적으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매크로 이슈들 하나씩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네. 관세에 대한 얘기부터 나눠보죠. 지금 상호 관세 유예 시한까지 한 10일 정도 남은 상태인데 백악관이 갑자기 유예 시한이 연장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죠. 7월 9일까지죠. 그래서 7월 네. 8일까지가 이제 끝나는 시기인데 이제 3개월 동안 연장을 했는데 이게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하고 백악관 입장하고 또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약간. 그래서 지금 오늘 백악관 같은 경우는 예. 상호 관세 이제 3개월 연장했던 거 4월에서 7월 9일까지 연장한 거를 또 7월에서 추가로 또 연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해서 상당히 좀 전 세계 긴장감을 좀 늦추게 되는 완화시키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이것도 사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서 연장은 없다라고 또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이제 또 갑자기 또 변화되는 그런 말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 되기 때문에 좀 마지막까지 긴장은 하되 지금 일단은 지수 상승에 대한 예. 2만 200포인트 이상에 대한 그런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뭐 다양한 나라들이 지금 미국과 또 협상을 하고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7번째 7차 관세 회담까지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7차라는 거는 6차 관세 협상까지는 실패를 했기 때문에 좀 그런 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힘들지만 어쨌든 다들 좀 노력해서 협상을 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 보면은 어쨌든 좀 연장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살펴볼 두 번째 중요한 이슈가 바로 파월 의장의 후임이 이르면 여름에 지명될 수 있다라는 소식이거든요. 이 소식 때문에 오늘 국채 금리도 뭐 4.24% 10년물 기준으로 큰 폭으로 빠졌고 또 달러 인덱스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이 이슈는 어떻게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굉장히 또 엄청나게 싫어해서 이렇게 좀 되는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뭐 별의별 표현을 다 쓰더라고요. 네, 끔찍하다도 그렇고 예, 멍청이도 그리고 그렇고. 뭐 지능이 낮다 뭐 이런 예.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파월 의장이 그래도 똑똑한 사람인데 어쨌든 파월 의장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다 보니까 예. 후임을 내세우겠다, 뭐 3, 4명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명하기도 하고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만약에 뭐 여름에 파월 의장의 후임이 지명된다고 한다면은 파월이 그동안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지연시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후임이 되면은 뭐 트럼프의 수족 같은 사람이 이제 지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금리 인하를 빠르게 좀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점들이 좀 반영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오늘 증시의 상승을 좀 부추긴 것도 예. 있고요. 자, 그런데 달러 인덱스가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장중에 97달러가 흔들렸습니다. 예. 이제 깨질 뻔했었죠. 네, 이런 점들 또 보실 수 있겠고 여러 가지 달러적인 금리적인 부분과 맞물려서 그리고 이제 근데 다만 이제 보스턴 이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7월 이제 금리 인하가 좀 시기상조도 하면서 매파적인 발언도 네. 나왔네요. 약간은 이제 파월 의장과 그 의견의 괴를 같이 하는 이런 그렇네요. 상황으로 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연준 위원들의 이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이 계속 나왔는데 이번에 또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좀 어느 정도 균형을 좀 맞춰주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밤사이 경제 지표들도 많이 발표됐습니다.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실업 지표는 그래도 좀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문제가 됐던 게 GDP거든요. GDP 확정치가 많이 좀 깎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0.5% 가량 예. 지금 뭐 잠정치보다 하회했다 뭐 이렇게 좀 나올 수 있겠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성장성이 GDP가 예전보다 좀 하회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경우도 이제 관세적인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관세에 대한 기대감, 그렇죠. 불안감 이런 예. 것들 때문에 지금 해외에서는 미국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미국 전체적인 산업의 경제 성장, GDP는 결국은 성장성이다 보니까 이런 점들이 좀 좋지는 않았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겠고요. 그래도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하회했기 때문에 이런 점들 뭐 고용에 대한 부분들은 좀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고요. 근데 뭐 앞으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관세에 대한 협상이 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미국도 다양한 나라들과 또 서로 협업해서 또 GDP도 또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종목단 이슈들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우선 메타에 대한 얘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메타의 주가 흐름 최근 들어서 굉장히 잘 가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죠? 메타가 지금 상당히 또 발전적으로 잘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잘 되고 있는데 저는 오늘 뭐 약간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 예. 이쪽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 쪽과 또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풍력, 태양광 이쪽이죠. 신재생 예. 에너지는. 그래서 이 개발업체, 신재생 에너지 개발업체 지금 이 회사 인베너지와 함께 지금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 운영을 위해서 791메가와트의 태양광과 풍력을 추가로 공급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내 거는 공급하는데 이게 작년에도 했어요. 작년에도 지금 여기 760메가와트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또 추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타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좀 그 방향성을 잡았다라는 점이고요. 지금 뭐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 뭐 데이터 센터 수요 이런 전력 수요 이런 것들에 대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을 좀 메타는 좀 강조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파트너십으로 근데 이제 신재생 에너지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방향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쪽 근데 원래 이제 약간 메타의 이런 방향성이 약간은 다르다 뭐 이런 말이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근데 어쨌든 뭐 지금 잘 나가고 있고 여러 가지 또 협업을 통해서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메타 이번에 또그 인력 같은 경우도 그 AI 오픈 AI의 그 저번에 인력을 좀 채용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예. 그 샘 알트만이 나와가지고 우리 오픈 AI에서 메타로 갈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뭐 돈을 엄청나게 많은 그랬었죠. 돈을 뭐 수천억 원 예, 맞습니다. 계약금을 우리나라도 수천억 원 계약금을 준다고 했는데 그래도 우린 갈 직원 한 명도 없다 이랬는데 결국은 한 3명인가 갔습니다 이번에. 예. 그래가지고 이런 점들이 메타가 또 새로운 인력 충원에 나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예. 오픈 AI 그러면 오픈 AI에서 3명 정도 데려왔기 때문에 거기서 챗 GPT라던가 이런 AI 기술을 잘할 수 있는 기술력을 좀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메타가 지금 정고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차트상으로 보시더라도 740달러가 예. 지금 고점이었는데 그게 이제 눈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그어보면은 곧 돌파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약간 나스닥과 비슷한 차트 흐름이 나타나요. 그래서 나스닥처럼 나스닥이 돌파하는 것과 동시에 같이 좀 올라붙을 수 있는 그런 740달러 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메타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좋은 얘기들이 들리는 만큼 투자 전략 세워보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볼 기업은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 지금 계속해서 뭐 오름폭을 늘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팔란티어는 사실 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뭐 전쟁 끝나면은 약간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죠. 뭐 네네. 시들시들해지지 않겠냐.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군사 그런 쪽과 관련돼 있기 예. 때문에 CIA, FBI도 연결돼 있고 뭐 군사와 AI적으로 협력해서 하는 회사인데 중요한 거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한 다른 뭐 매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까 메타는 신재생 에너지라고 한다면은 팔란티어 같은 경우 원자력 회사와 이 AI 시스템 이 협력을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같은 경우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방향성과 좀 같은 상황이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원자력도 역시 뭐 풍력이나 태양광만큼 좀 어느 정도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연료로 여겨진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원전과 함께 힘을 합친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AI 데이터 센터라던가 뭐 AI 급증, 수요 급증, 그리고 이런 군사력 강화, 이런 핵 운영 시스템 여러 가지들을 지금 원자력을 바탕으로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건데 결국은 이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전력 수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이런 점을 뭐 신재생이 아니라 원전으로 좀 마련하겠다 했고요. 뭐 지금 계속 올라붙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뭐 144달러까지 했는데 148달러까지 예. 고점 찍었는데 이게 거의 역사적 신고가예요. 그래서 와 이게 진짜 계속해서 끊임없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정말 예전에 한번 뭐 미국 군사력 약간 군사 방위금 이런 거 줄인다 그래서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런 점들을 또 보완해 나가는 충분히 이겨 나가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팔란티어는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뭐 한국전력처럼 공기업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군사들과 함께 힘을 합치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독점 같은 게 아닌가. 약간 단연코 독점이 아닌가. 기술력도 그렇고 입지 이런 위치도 그래서 저는 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의 뭐 최대 수혜주로 꼽힌 적이 있는 팔란티어죠. 네. 계속해서 좋은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코인베이스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빼놓을 수가 없을 듯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고 예. 지금 서클이 스테이블 코인 USDC를 발행해서 얻는 수익을 코인베이스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지금 계속해서 좀 금액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서클이 코인베이스에다가 지불을 하게 됩니다. 돈을 지불하게 되고 이런 점들이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어서 최근 들어서 이 코인베이스가 계속해서 이런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법안, 뭐 지니어스 액트 해가지고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코인베이스의 이런 수수료 수입 이런 예. 것들이 계속해서 좀 향후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점은 뭐 저번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이 거래소 하면은 뭐 많은 거래소들이 있겠지만 또 우리 미국에서는 또 코인베이스가 또 자리를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인베이스 역시 차트를 보면은 지금 신고가를 뚫었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코인베이스는 기술주 이런 빅테크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블록체인 기술이 있긴 한데 근데 이제 반도체나 AI 이쪽은 아니기 때문에 자 근데 가볍게 또 지금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들 나타나서 저는 추가적으로 지금 382달러까지 올랐었는데 전고점 뚫고 400달러 이상까지 예. 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오늘장 관심주로 도어대시를 꼽아주셨는데 어떤 모멘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 종목은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가 드론 전쟁에서도 드론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드론으로 상당히 좀 드론 배송을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댈러스 포트워스에서 드론으로 이제 뭐 택배 배송이라던가 물건 그렇죠. 운송 이런 거 배송을 시작했는데요. 이런 점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판단되고요. 2024년에 당기 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됐습니다. 어제 그 전에는 적자였다가 흑자가 됐고 여러 가지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이런 플랫폼 운영하는데요. 미국을 포함해서 25개국에서 운영을 합니다. 다양한 해외 사업도 하고 있고 지금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하는 이런 것들이 드론으로 또 연결하다 보니까 그런 운송 수단이 상당히 좀 획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 수준도 보면은 뭐 계속 꾸준하게 올라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240달러 선으로 올라갔는데요. 이게 뭐 팔란티어랑 비슷해요. 차트 흐름을 예. 보면. 네, 그래서 정말 강한 시세를 좀 뿜어내고 있고 저는 이런 드론에 맞춰서 드론으로 앞으로 유통의 혁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유통업인데 도어대시가 그런 점에 드론은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추가 상승력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송범선 썬투자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